지난해 10월 20일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 50대 여성은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안방으로 들어갔고 잠들어 있는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는데요. 여성이 살해하려고 했던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살인 미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참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 당일 상황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반쯤에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50대 아내가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요. 이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남편에게 이 흉기를 수차례 휘두릅니다. 하지만 이내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이 남편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서 후송되면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자, 이 아내는 왜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0년간 맞았다. 가정폭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두 부부는 2000년도에 가정폭력과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가 2003년도에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30년이 되는데 30년간 이 상당히 폭행을 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예. 이 사건 전날에 큰딸이 이제 집에 왔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가 와가지고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 네가 집에 왜 와? 소리를 지르면서 딸한테요? 딸한테요. 테이블을 던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애들이 죽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야, 이게 결국은 이 아내 입장에선 팀장님, 본인에 대한 폭력은 일단 본인이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잘못하다간 아이들이 죽겠구나 해서 저는 그게 약간 방아쇠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협박을 하는 거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방아쇠가 되긴 됐지만 이 피고인이죠.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는 30년 동안 계속 가정폭력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억눌러 있었는데 남편이 자녀들한테 해코지한다는 말이 이제 행동이 나타났던 건데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또 남편 행동하는 걸 보고 화가 나니까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은 다음에 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번 찔렀다고 하는데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아마 제 생각에도 그 하루 이틀이 아닌 30년 동안 가정폭력 당했던 게 일시적으로 술 먹은 바람에 분출이 되니까 살해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정폭력,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결합을 했어요. 아마 그 재결합 과정에서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하면서 막 이렇게 비는 척을 했겠죠. 예. 하지만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시달릴 거 재결합하는 바람에 지금 가정폭력 30년을 겪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소장님. 아니, 그 버릇 못 고쳤으면 그때 바로 또 이혼을 했었어야지라고 말이죠. 네,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 이혼을 했을 때 재결합을 안 하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다시 재결합을 했던 그 상황도 저는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장기간의 폭력을 당하면 꼭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그 오랜 시간을 맞고 살았어? 그러면 주로 제일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이 아빠니까 그래도 애들한테 아빠를 뺏을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 한부부 자정에서 자라게 하기 싫으니까 나 하나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때릴 때는 폭력적인데 그 술이 깨고 나면 너무 다정하고 불쌍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불쌍하다.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술이 웬수지 저 사람이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아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엄마들이 이렇게 나 하나 참다가도 못 참는 그런 순간이 아이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순간이 되는 거죠. 자, 30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 아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은요? 네, 일단 아내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흉기로 남편의 급소 부위 등을 찔렀기 때문에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재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은 하면서도요. 이 아내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네. 재판부는 이걸 확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왜? 보통은 이거 못 받아들여 하면서 항소를 하는데 말이죠. 원래 같으면 5년을 한다면 징역 뭐 이제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 2년 6개월 밑으로 가면 항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실형도 아니에요. 집행유예가 난 거거든요. 예. 자동적으로 좀 항소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실 검찰이 항소를 안 했습니다. 어허. 근데 검찰이 이제 5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살인죄, 살인 미수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다고.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5년이 지금 최하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을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폭력 당한 부분이 컸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면서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구형은 5년 했지만 마음적으로는 집행유예나 이런 게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피해자도 내 잘못이 있다.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남편도. 또 자녀들도 선처를 계속 탄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전에 범죄 전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원인이 됐다면 굳이 2심에 가가지고 형을 늘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뭐가 됐든 검찰이 저는 뭐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의 판단도 참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피해자가 한순간에 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게 가정폭력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어떤 미래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소장님이 좀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바뀌지 않고요. 폭력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마침표를 찍으셔야 해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심지어 남편까지도 위한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법에서도 눈물을 발휘하고 온 국민이 눈물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정말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귀하게 본인을 사랑하면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남편 가해자이면서도 지금 피해자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네. 이 사람 이거 또 어떻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좀 조사가 필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가정폭력 부분도 조사가 좀 됐었어야 되고 그 부분이 기소가 됐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경찰이나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범행 관련된 것만 봤지 살인 미수 관련된 거 그 이상을 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효가 지났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박성희 소장님 좀 설명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또 남편이 이제껏 계속 가해자였거든요. 이 사건만 피해자였고 그 부분을 조금 유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